유럽이 진짜 뜨거워요. 예. 정말 잘 팔린대요. 음. 결국 이번에 호르무즈 제한 막히면서 많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좀 놀랬어요. 지금 많은 그 빅테크들이 ESS를 이제 직접 구매를 합니다. 제일 미국에서 큰 회사가 ESS가 그 미국 시장에 40%가 폭등해 버렸어요. 와. 내러티브는 충분하다. 다만 숫자가 안 나오네요. 현재 수주 산업인데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또 문제입니다. ESS 관련된 수주가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지금. 다만 LG에너솔루션은 유럽 쪽의 출하가 25% 증가를 했고 전기차도 수주를 줄은 거는 배터리고 또 ESS 관련된 BESS 수주도 다 배터리가 받잖아요. 지금은 투자를 한다 하면은 유럽이 진짜 뜨거워요. 예. 정말 잘 팔린대요. 음. 테슬라 전기차 판매도 급증했고 유럽에서. 유럽에서 되게 잘 나가요. 뭐 음. 중국 전기차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아시겠지만 핵심은 우리의 핵심 지역은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안 돼요. 예. 미국이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중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에서 우리가 점유율이 높고 잘 나가면 지금 수혜를 좀 받을 텐데 유럽이 잘 되는데 거의 중국이 가져가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을 못하니까 좀 음. 안타깝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고 전기차가 영원히 안 팔릴 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나중에 지급이 될 거고 결국 이번에 호르무즈 제한 막히면서 많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좀 놀랬어요. 휘발유 값에 대한 또 공포가 매번 느끼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지금 이제 이 외산 자동차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테슬라 모델 Y. 이게 BMW 벤츠랑 이제 비교도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 할인도 있겠지만 그게 컸어요. 기왕 바꿀 거 이제 전기차 가자. 나 이 유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상품성이 좋잖아요. 또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도 좀 깔려 있고. 근데 이제 미국만 이게 아니다 보니까 안 팔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전기차 쪽 캐즘은 맞지만 그거죠. 더 나쁠 건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급등하다 급락한 이유는 그런 부분은 근데 결국엔 미국 안 팔리는데 우리가 밸류를 높게 줄 수 있나? 전기차?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수급 이슈죠. 기왕에 할 거면 이제 2차 전지가 그렇다고 싸진 않죠. 최근에 올랐잖아요. 올랐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비싸졌는데 반도체랑 비교를 하니까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PER 6배인데 삼성 했을 때 LG엔솔 PER 딱 대입하니까 막 30배 40배 나오니까 이거 뭐지? 그럼 차라리 여기가 주가가 안 갔으면 사볼 만한데 삼성 했을 때 주가 15만 원에서 60만 원 갔어요. 4배 5배 오르니까 굳이 여기서 살 필요 있나? 이런 심리. 한 템포 쉬자. 네, 진짜. 근데 삼성전자 훨씬 좋아. 그렇죠. 가자. 예.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좀 약간 수급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코스닥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거기에 또 많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죠. 레버리지 ETF를 좀 사기 위한 하나의 또 매도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근데 사실 이거는 2차 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변압기도 요새 안 좋아요. 그러게요. 네. 뭐 조선주 안 좋고 방산 다 안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좀 공통되게 결국 너무 삼전닉스에 쏠린 부분들이 결국 좀 발목을 잡았다. 1분기 지난 4분기하고 1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이게 보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최악은 지났다. 그리고 리튬 값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리튬 값이 오르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리튬 값이 최근에 좀 올랐다 주춤하지만 리튬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값이 옛날처럼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적의 하방은 이제 되게 단단해졌고 전기차는 기대하기 어려워도 지금 ESS 시장이 뜨고 있고 지금 많은 그 빅테크들이 ESS를 이제 직접 구매를 합니다. 제일 미국에서 큰 회사가 ESS가 그 플루언스 에너지가 주가가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에 그 미국 시장에 40%가 폭등해 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ESS를 서진 시스템이 아시죠? 네. 여기가 만들어서 플루언스에 줘요. 예. 그럼 플루언스가 그걸 설치해주고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보통은 이제 발전소나 이런 데 공급하던 회사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 기업이 그렇죠. 직접 납품해요. 예.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멘스가 하는 사업에 그 이번에 플루언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지멘스 뒤에 엔비디아가 또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플랫폼 안에 들어가나 봐요. ESS가 결국 데이터 센터 심장부에 ESS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예상만 했던 게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ESS 시장은 절대적으로 중국을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못 써요. 유럽은 뭐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미국에서 안보 목적으로도 좋고 최근에 그래서 LG엔솔이 미국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부터 에너지 업체로부터 수주 받은 것도 네. 원래는 CATL이 받는 게 맞거든요. 음. 그냥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점유율 거의 없어요. 근데
작년에 삼성 SDI가 테슬라 수주 받았죠. SK 이노베이션도 작년에 플랫 아이언이란 미국 기업이 있어요. 재생 에너지 발전소 거기 수주 받았죠. 이번에 LG 엔솔도 다 수주 받는 건 결국엔 이 시장에서 중국을 배척하려는 목적. 근데 AI 데이터 센터 앞으로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논리는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근데 다만 반도체랑 다른 점은 중국과 좀 일부 경쟁한다는 측면.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본업이 좀 안 되는 거. 전기차가 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좀 할인을 받는 거죠. 그런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없었던 시장이 이제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ESS는 시장이 열리는 건 이제 본격화됩니다. 구조적이에요. 내년 내후년까지. 그걸 본다면 배터리 주들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기차의 좀 단점이 라인업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걸 깨버렸고 저가 예. 라인업. 우리나라에서는 기아가 라인업이 다 갖추고 있어요. 음. 저가부터 고가까지.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모델 3까지는 있지만 모델 2도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 또 핵심이 저는 되게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자율주행 있죠. FSD. 이게 지금 미국만 되잖아요. 거의.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모델 X 일부 모델만 음. 업데이트 해줬죠. 근데 결국 핵심은 모델 Y나 모델 3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넣어주는데 다른 나라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규제가 풀리는 거. 유럽도 지금 뭐 승인해준다 이런 얘기 있고 중국도. 결국 올해가 아니더라도 전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중저가 테슬라 모델에도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겠냐. 그러면 이걸 직접 타보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죠. 완전 넘사벽이래요. 네. 수요가 그럼 예.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테슬라 사야 되잖아요. 음. 그리고 전기차 기반이에요. 자율주행 원래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거든요. 전기차 사자.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차도 만약에 그런 게 탑재된다면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진짜로 확산될 수 있는지. 요게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면 이제 사람들의 선택은 그냥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캐즘이 끝나가겠죠. 내년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미국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 또 말해 중간 선거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유리한 편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캐즘도 끝나가면서 ESS는 본격 모멘텀이 사실 내년이에요. 데이터 센터 대규모로 지어지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야 이걸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년부터 지으면 2년 걸리니까 그래서 내년엔 ESS 불을 뿜고 이제 전기차 캐즘이 좀 끝나가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실망했죠. 지난 3년간 좀 힘들었던 이 배터리 섹터에서도 뭔가 좀 구조적인 걸 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 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2분기 실적 그 시즌에는 실적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실적 바닥이라든가 뭐 일부 LNF 같은 경우에 어니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네. 있었잖아요. 일단 실적 시즌 끝나자마자 5월 15일부터 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삼성의 SDI 저점 대비해서 30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300% 넘게 올랐고요. 그 다른 반도체 못지않게 올랐어요. 저점 대비를 음. 하면은 또 그러니까 많이 오르니까 올라가니까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고 지금 LG에너솔루션이 올해 내년 기준으로 지금 퍼가 80배가 넘어요. 내후년 기준으로 해야지 36배 정도 되는 거니까 반도체는 이렇게 올라도 뭐 6배, 7배인데. 네, 그러니까요. 올해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없는 종목이 없어요. 근데 네. 이런 멀티플을 정당화하는 게 있어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나와서 레더트위가 타 있는데 뭐 휴머노이드로 뭐 ESS, AI 등등 붙어서 올라갔잖아요. 네. 다만 이제 그리고 에너지 안보 자원이 됐다. 그래도 그 에너지 안보 인프라라든가 이제 친환경이 아니라 이제 패권 경쟁의 수요의 그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에너지 안보 인프라에서 그걸 받았는데 이런 내러티브가 다 거의 다 상당히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실적으로 보여주고 숫자를 보여주는데 아직 그렇게 못 보여준다는 게 그런 부담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기차에서의 부진을 AA 데이터 센터, ESS 들어가는 것들 또 이제 뭐 벤처 수주도 나왔잖아요. 탈중국 하는 이슈도 또 방산 군용 이런 것들도 네. 나왔는데 실적도 바닥이고 회복이 된다. 했지만 이제 그게 목에 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또 문제입니다. ESS 관련된 수주가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기대보다는 아직은 못 미쳤는데 근데 그거를 오히려 지금 반대로 이게 투자 포인트라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그
지금 현재까지 그 원래 LG 에너솔루션이 올해 연간 ESS 수주 목표가 90기가와트인데 한 10기가 정도 했어요 지금은요. 아 그렇군요. 11% 정도 달성했는데 그러면 이게 음. 문제인 거냐? 그게 아니라 하반기에 쏟아질 수 있으니까 수주 모멘텀 많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을 봐라. 수주가 많이 터질 거니까 이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상태인데 SDI는 많이 오른 상태고 근데 문제는 또 최근에 또 점유율이 많이 출하량이 많이 줄어들고 떨어지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유럽이라든가 한국은 좋은데 미국은 안 좋죠.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 판매가 예전보다 캐즘을 벗어나는 구간이 이제 미국 외에는 벗어나고 있고 에너지 안보 인프라에서의 부각이라든가 또 유럽이 또 탈중국을 중국도 규제를 하잖아요. II 법안에 의해서 뭐 특정국에 대해 의존도를 뭐 20에서 40% 상한을 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우리는 뭐 FTA 체결국이니까 이제 제외될 것이고 이런 수혜도 분명히 있고 또 그 ESS 그 AI 데이터 센터 들어간 ESS 전력 인프라 수요 급분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이제 멀티플을 어떤 부여하는 그 고멀티 부여하는 게 정당화되는지는 내러티브는 충분하다. 다만 숫자가 안 나오네요 현재. 이 숫자가 그리고 또 하나가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지금. 일등 가격 오른다면서요? 많이 아니 오른다면서요? 최근에 탄산니트 선물 가격이 원래 또 톤당 20만 원 넘어갔다가 예. 17만 깨졌어요. 이게 이게 최근에 그 중국의 그 리튬 그 재고가 지금 약간 많다 그럽니다. 한 5만 6천 톤 정도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 그러니까 공급을 제한했던 뭐 광산 중단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또그 중국 당국에서 리튬에 대한 그 선물에 대한 증거금을 또 대폭 또 많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선물 가격이 지금 기분 나쁘게 20만 원에서 쭉 이렇게 빠지는 게 그대로 지금 그 예전 포스콜린스가 그대로 연동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어서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또 떨어지는 게 너무 기분 안 좋습니다. 걸려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4월달에 글로벌 EV 배터리 출하량을 보니까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27%가 증가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가 123%. 중국은 좀 플랫이고 미국이 한 35% 전기차 판매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출하량 기준으로는 TSMC가 29% 상승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34% 감소했습니다. 유럽 쪽 그리고 파라손이 23% 감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의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처음으로 30%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다만 그 LG 에너솔루션은 유럽 쪽의 출하가 25% 증가를 했고 그 삼성 SDI만 출하량이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SK는 플랫 정도라서 그래서 차별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한다면은 삼성 SDI보다는 LG 에너솔루션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ESS 수주과 뭐 버테크가 이제 LG 에너솔루션 미국 자회사잖아요. 버테크랑 그 DT 에너지와 이제 2년 동안에 한 16억 달러면 2조 4천억 정도 될 건데 그 수주가 됐죠. 이게 오라클 오픈AI에 들어가는 그 BS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수주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올해 목표가 90기가와트인데 지금 11% 정도 수주했으니까 하반기 수주 집중되니까 그걸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그 LG 전자가 그 인포테인먼트 M박스라고 있어요. 여기랑 엔솔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락인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얼텀셀즈 같은 경우 3분기 정도 가동되고 뭐 ESS 수주 나오고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있는데 근데 이게 밸류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원하게 막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근데 2차 전지를 계속 하겠다 하면은 현재는 그나마 그래도 LG 에너솔 정도가 뭐 40만 원 밑에서 사면 항상 수익을 봤었으니까 시가총액 뭐 80조 정도 수준에 사면은 거의 손실 나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100조 이상 120조 이렇게 가게 되면 차익하게 그게 뭐 30-40% 수익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 SDI가 그 벤츠와의 단연 계약으로 올랐었는데 이 출하량 부진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고 좀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삼성 SDI 쪽은 매수보다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LG 에너솔루션이 낫다는 거죠. 코스닥 종목들 소재 종목보다는 어쨌든 그 자동차 기업들이 그 전기차도 수주를 주는 거는 그 배터리고 또 ESS 관련된 BESS 수주도 다 배터리가 받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소재라든가 그쪽으로 다시 수주가 나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주가 그 배터리 산업은 수주 산업인데 수주에 전면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배터리라는 거죠. ESS든 전기시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가장 큰 데는 봤을 때는 엔솔인 것 같다는 거죠. 출하량도 그나마 선방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ESS 관련 수주의 기대감이 높으니까 그걸 보고선 좀 엔솔 같은 경우에 그 박스가 하단 정도에서는 매수를 충분히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수주가 나오더라도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뭐 27년도, 28년도 의미 있는 실적은 그 정도로 예상하는 거고 예. NA투자증권 주민우 애널이 얘기한 거는 지금 그 당장에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같은 얘기인데 반영 시기가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그러니까 키움에서 그 상고 하자 정도로 얘기해서 상반기에는 비중 확대지만은 그 하반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실적으로 나타난 게 기대감 여러 가지 뭐 내러티브와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그게 숫자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게 27년도, 28년도 정도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약간 좀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관점이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에코프로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7월달에 이제 그 자회사 상장 중복 그 상장 금지 이슈가 있어서 그쪽이 못 가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좀 있어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 엔솔 기준으로는 최대한 그 박스가 하단에 붙었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면 적당히 팔고 네. 이런 식의 트레이딩 전략이 정도로 유효하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